안녕하세요. 눈내음의 오디오북입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저의 네 번째 서툰 글은 글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싶은 그림을 글로 그린다. 두꺼운 린넨으로 만든 길다란 앞치마를 입고 팔에는 토시도 끼었다. 잔잔한 클래식을 틀어놓았는데 알지 못하는 곡이라서 그림에 몰입하기에는 제격인 것 같다. 화구들을 펼쳐놓는다. 이질 위에 컨버스를 올려놓고 손이 닿기에 적당한 높이를 가진 탁자 위에 물감과 도구들을 펼친다. 유아는 약식으로 고등학교 때 딱 한 번 그려보았다. 그냥 수채 물감처럼 튜브에 담겨있는 물감을 짜서 붓으로 계속 색을 덧입혔던 기억이 나의 유아 지식의 전부이다. 과거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그림 그리는 사람이 멋있어 보여 화가가 되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어서 화가가 되어보기로 한 것이다.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는 것에 문외한이라 글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이 또한 만만하진 않을 것 같다. 둥그런 나무 팔레트에 물감을 짜 넣으려 집어들었다. 형태가 되고 느낌이 될 물감들은 이제 살아있는 유기물이 되어 나의 그림이 될 것이다. 색색의 물감들은 자기의 자리를 찾은 듯 차분하게 앉아 붓을 기다리고 있다. 화폭은 우들거리지만 기분 좋은 감촉이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 개토해 놓은 느낌 같다. 머릿속 그림은 명화에 가까운 색채와 균형 잡힌 구도의 멋진 작품인데 그걸 내 재주 없는 손이 전혀 다른 그림을 만들어낼 것이니 틀림없지만 글로 그리는 것이기에 대담하게 해보려 한다. 그림의 대략은 이러하다. 화폭 중앙에는 내가 있다. 물속에 가슴 언저리까지 담그고 있는데 그 물은 따뜻하고 실내여서 수증기로 인해 뿌연 모습이다. 거울 또한 김이 서려 있고 내 둘레에는 여릿한 가지에 초록잎들이 마치 물가에 늘어진 가지 마냥 둘러있다. 엉성하지도 조밀하지도 않지만 초록의 냄새가 느껴지는 잎들이 배경을 이룬다. 집안 욕실과 야외의 공간이 금긋지 않고 이어지도록 그려 어색하지 않아야 한다. 물에는 나뭇잎과 깃털, 부유물임이 역력한 덩어리들이 있지만 나는 마치 맑은 물에 부드러운 거품 목욕을 하듯 몸을 닦고 있는 그림이다. 붓을 들어 노란색 물감을 묻혀 컨버스에 묻혀본다. 이유 없이 선택한 물감을 의미 없이 그어보는 것으로 나의 그림은 시작되었다. 따뜻한 색깔이라서 그런지 마음이 차분해진다. 노란색이 형태를 이룬다. 나를 그린다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 될 것 같다. 윤곽이 그리 깊지 않은 얼굴에 눈, 코, 입의 위치가 평소에 사람을 그릴 때와 전혀 다름을 깨닫는다. 평소 사람을 그릴 때의 눈, 코, 입을 실제보다 크게 그렸던 탓에 내 조그마한 이목구비를 그리는 것이 어렵다. 갸름한 얼굴형인데 관자놀이가 들어가 있어 광대뼈가 더 솟아 보이는 좀 긴 얼굴이라 자칫 균형이 안 맞으면 사람의 모습이 아닐 것 같아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관자놀이가 들어간 것은 태어날 때 거꾸로 태어나 끼고 치이고 하다 그리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늘 있었다. 눈은 동그란 편인데 눈꼬리는 뭉툭하게 올라가 있고 가운데로 몰려 있다. 뭔가 궁금할 때면 내 눈은 더 동그래진다. 눈동자는 개인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유일한 부분이다. 적당히 까맣고 동그란 검은 동자는 언제 보아도 귀엽다. 코는 좀 긴 편, 콧대는 낮은데 점점 높아지면서 콧망울이 동그라니 오똑하다. 문제는 콧구멍인데 정면에서 보면 나비 모양이다. 콧구멍이 훤히 보이는데 그 구멍도 동그란 것이 아니라 나비같이 뒤쪽으로 삐쭉 파여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코 중에 상당히 하위에 머무르는 코일 것 같다. 입은 입꼬리가 약간 처져 있고 좀 얇은 듯해서 평상시에 자꾸 추워 올리려고 힘을 준다. 입꼬리가 올라가면 얼굴이 좀 밝아 보일까 싶어 궁여지책으로 노력하는 부분이다. 그림에는 가슴 언저리까지 나오기에 어깨도 그려야 하는데 어깨가 좁아
몸 옆에 팔이 붙어있나 싶다. 사실 그 정도로 좁은 어깨이다. 피부색은 누리티티, 머리카락은 짧은 단발 커트인데 정수리 탈모라 머리숱이 빈약하다. 물속에 있어 그나마 이리저리 가려 대머리같이 안 보이게 그리려 하나 엉성함은 표현해야 할 것 같다. 그래야 나이기에. 머릿속 나의 모습을 그리다 보니 컨버스에는 외계인이 들어앉아 있다. 색이 너무 진해서인지 내 그림 솜씨 탓에 그러한 것인지 거의 인물 추상화 같다. 색의 톤을 낮춘다. 실제 내 모습보다 비약과 과장으로 덧그려졌음을 진단하고 전면 수정이라는 처방이 내려졌다. 모든 색에 하얀색과 노란색을 조금씩 섞는다. 짙음을 누르고 음영도 옅게 한다. 색을 입힐 때는 몰랐는데 색을 죽이다 보니 새로 그리는 듯해 더 힘이 드는 것 같다. 잠시 붓을 내려놓고 지난 날들을 돌아본다. 이제껏 나의 삶은 색깔을 더 짙게 칠하려 노력하며 살았던 것 같다. 내가 묻혀 보일까봐 두려워 자꾸 덧칠하며 진해주고 싶었다. 진함이 강함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나 아닌 다른 이의 멋져 보이는 모습을 따라하기 위해 남의 깃털을 덧입고 부족함을 가리려 진한 색의 말과 행동을 하다 보니 점점 내가 아닌 낯선 모습이 되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자신감과 의욕 없이 살다 보니 이루어 놓은 것 하나 없는 부끄러운 삶이 되고 그런 나를 숨기다 보니 내 모습은 점점 작아지고 결국 그런 나 자신을 외면하게 되어버렸다. 힘이 들었다. 살아가는 것이 심적으로 버거워 나에게 하루란 죽음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라고 위안 삼으며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렇다고 스스로 해함을 생각한 건 아니었고 지침과 우울과 불안의 그림자가 내 몸집보다 더 커지기 전에 삶이 지나가 끝나기를 바랬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뜨내기로 다니던 교회 목사님 말씀 중 경계라는 단어가 내 귀에 박히면서 내 생각은 변하게 되었다. 아마도 내가 어떠한 이분법적인 경계에 있었던 건 아닌가 한다. 나 자신을 찾든지 아니면 이대로 어두운 우울에 묻혀 살 것인지에 대한 경계. 경계라는 말은 나에게 빛이었다. 그 빛은 순식간에 어둠을 몰아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다. 헛되게 산 세월이 너무 길었던 탓에 해야 할 일이 많았고 처음 느껴보는 의욕과 소망이 나를 서두르게 하였다. 이런 나에게 빛은 내면의 동굴에 웅크리고 있던 나를 일으키어 빛 비춰 드러내어 주었고 나와 대면하게 해주었다. 처음 본 내 모습. 지금 그 모습을 그리고 있다. 옅어진 색깔과 작은 붓으로 내 모습을 계속 그렸다. 동그란 얼굴, 눈에는 눈빛이 담기고 과장과 비약을 벗은 내 이목구비는 외계인이 아닌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 내 얼굴이다. 빛바랜 깃털과 허울의 덩어리들이 부유물되어 떠있는 물빛은 회색으로 그린다. 부끄러워 내가 보일까 하여 떨어지지 않게 꾹꾹 누르며 덧붙이며 보낸 세월은 흔들리는 물결로 표현하고 탁한 회색으로 그렸다. 아직도 몸에 붙어있는 깃털들이 있다. 나는 계속 몸을 닫고 있으나 그 표정에는 서두름이 없다. 허울을 벗어내므로 인한 개운한 표정과 편안함을 살짝 올라간 입꼬리와 발그레한 두 볼로 그려낸다. 뿌연 수증기를 그리려고 흰색 물감을 찍어들었다. 따뜻한 수온만큼 피어오른 수증기는 과거 갈바를 알지 못해 길 잃어 헤매가던 길의 자욱함과는 다른 느낌으로 마치 이슬같이 나달의 영롱함이 있다. 붓을 세워 점을 찍듯 그려본다. 이제 비경으로 그릴 초록의 나무들을 그릴 차례이다. 눈부시지 않고 적당한 햇살이 들어올 정도의 간격을 둔 나무들의 어울림은 싱그럽다.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욕실을
맑은 공기가 가득 채워주는 느낌이 살도록 초록이의 잎들을 처음과 달리 선명하게 그렸다. 약간의 사선 방향으로 가지를 몇 가닥 그려 살랑거리는 바람을 표현했고 초록이 향기가 화폭 가득 퍼지는 느낌이 들도록 잎들의 꼬리를 살짝 들쳐 그렸다. 욕조의 물에 닿을 듯 말 듯 내려앉은 나뭇가지의 잎사귀들이 나의 부유물들을 정화시켜주는 것 같았다.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나의 어깨에 부딪힌다. 빛은 따뜻한 노란 물감으로 옅게 칠하고 빛의 파장이 물에 살짝 번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뿌옇게 김서린 거울에 쓱쓱 문지른 작은 손자국도 그려 넣었다. 내 움직임이 줄어든다. 그리고 이내 내 손 따라 움직이던 붓이 화폭이 아닌 허공에 붓끝을 댄 채 멈춰 있다. 그간 어둠 속에서 보지 못했던 모습이 그림으로 드러나 보인다. 붓을 내려놓았다. 빛이 나에게 보여준 내 모습이 그림으로 완성되었다.